기소되거나 또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2017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2만 7천여 건 중에서요, 약 40% 정도만 기소가 됐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건수도 5건 중에 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이죠. 신고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한국에서 이 성폭력 사건의 신고 비율은 약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회적인 시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앞길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라는 각오까지 해야 하니까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 역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여성의 일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아내의 성폭행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일명 논산 성폭행 부부 동반 자살 사건이죠.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됐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은 뒤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여성이 진술한다는 것은 사회적 현실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에 더욱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결 취지였습니다. 체육계 미투 사건 이후에 정부는 그 반인권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고 또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미투 사건 및 이 성범죄 사건을 부담 없이 또 상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단체와 기구도 광범위하게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의 판단도 더욱 객관적이고 또 엄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 목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정당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등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고졸 인력 113만 명이 부족해집니다. 교육부는 미래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매년 100개 이상씩 추진하고 직업계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해서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이 직업계고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다.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인 이상씩 배치하여 중앙, 지역, 학교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구급 고졸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을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후 20살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을 위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며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월 보수 기준이 확대됐는데요. 월급여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는 일일 8만 7천 원 미만에서 9만 7천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도 인상됐는데요. 노동자 한 명당 매달 최대 1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5인 미만은 한 명당 최대 15만 원, 5인 이상은 한 명당 최대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보험료 지원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도로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월 급여 기준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에서 60%로 확대했는데요. 또한 4대 보험 신규 가입 시 50%에 대해 2년 동안 세액공제도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를 살펴볼 텐데요. 사업주가 필요서를 취합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 수, 월 평균 보수 등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제외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8도, 낮 기온 3도를 보이며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여기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까지 강한 추위가 계속되다가 모레 낮부터 차츰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지역은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3에서 8cm,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경북 남부 동해안은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내리는 눈으로도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인천은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울진은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에 눈이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요.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와 동해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어 해양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해와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좋은 정책이라면서 정규직 전환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3년 내 직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전문성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넓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